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던 뉴저지 주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폐쇄됐습니다. 주정부가 폐쇄하자 주립공원과 해수욕장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사 인력 확충과 업무 혁신을 주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법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 동포들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시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계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곳곳에 어떠한 위협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과 뉴욕시경이 내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음주 단속엔 무면허 운전과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세스 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인 20대 한인 송 씨를 지난 1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성추행과 절도, 무단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참석한 이유는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KBTV 뉴스9입니다.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던 뉴저지 주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폐쇄됐습니다. 주정부가 폐쇄하자 주립공원과 해수욕장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예산안 합의 불발로 결국 폐쇄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주 하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협상을 계속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시한을 넘기자 크리스티 주지사는 곧바로 정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He's got to lead now. He's got to stop pouting and start leading. 예산안 협상이 무산된 이유에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추진한 호라이즌 법안을 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라이즌 법안은 공익 목적의 건강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 이들 회사가 주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해당 수익은 모두 공공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기부가 의무화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 will not be bullied into doing something that is not good for the residents of the state of New Jersey. 한편 주정부 폐쇄 다음 날인 1일부터 뉴저지주 교도소와 주경찰 등을 제외한 차량국과 주 전역의 주립공원, 해수욕장 등이 전면 문을 닫았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공원과 해수욕장이 문을 닫자 시민들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특히 오늘 뉴저지 로다이 차량국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태양볕 아래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차량국을 찾은 한 시민은 홈페이지에 문을 연다고 나와 있어 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정부 셧다운으로 폐쇄가 된 해변에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정부 셧다운으로 폐쇄된 해변을 가족과 독차지한 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닷컴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일 오후 가족과 함께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 해변이 전날 크리스티 주지사가 선언한 주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일반 관광객 입장은 전면 통제됐다는 점입니다. 해수욕장과 주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셧다운으로 독립기념일 연휴에 폐쇄됐는데 주지사는 문을 닫은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긴 것입니다. 더욱이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셧다운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소 황당한 해명을 해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광욕을 즐긴 사실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사진이 찍힌 사실이 드러나자 대변인을 통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광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주지사 가족이 주립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긴 사실은 뉴저지닷컴이 공중에서 해당 모습을 단독 촬영해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다소 황당한 사건과 주지사의 궁색한 해명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영사인력 확충과 업무 혁신을 주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법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늘리고 이를 위한 영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행정으로 영사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차세대 동포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젊은 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글 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계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곳곳에 어떠한 위협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뉴요커들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치안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직접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를 위해 경찰과 순찰견을 거리 곳곳에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keeps us safe. So do not be alarmed by that. Our officers are there to protect you, and we believe in strength in numbers, and you'll see that visibly on July 4th. 내일로 다가온 독립기념일, 뉴욕시 곳곳에는 불꽃놀이부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거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뉴욕시는 이 기간마다 수천 명의 경찰들을 배치하지만 올해는 더욱 삼엄한 경비를 펼칩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연휴 동안 일반 시민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매년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 경찰과 뉴욕시경이 내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음주 단속엔 무면허 운전과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운전 관련된 범법 행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주 전역에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 중이며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은 고속도로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 독립기념일엔 연방과 주, 시정부 기관, 관공서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주택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이 중단되며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과 파킹 미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브롱스 레바논 병원 총격 사건으로 현직 의사 1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용의자는 이 병원에서 해고가 된 전직 의사였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롱스 병원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병원에서 성희롱 문제로 해고당한 전직 의사였습니다. 지난 30일 브롱스 레바논 병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였던 45세 헨리 벨로는 16층과 17층에서 무차별 공격을 가한 후 스스로에게도 총을 쏴 자살했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옆에는 이 병원의 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중국계 여성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직원 신분증을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벨로는 2015년 성추행 문제로 이 병원에서 해고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벨로가 동료 의사들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으며 환자와 직원들은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I thought that I was gonna die because when there's a shooter and you don't know where the shooter is, you don't know what is gonna happen to you. 한편 총에 맞아 숨진 중국계 의사는 벨로가 해고된 뒤 입사해 벨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이용의자인 20대 한인 송 씨를 지난 1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성추행과 절도, 무단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송 씨는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소 6명의 여성들이 송 씨로부터 스토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데니엘 강이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데니엘 강은 어제 일리노이주 올림피아 필즈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8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로써 데니엘 강은 지난해 우승자인 브룩 핸더슨을 단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데니엘 강은 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해 LPGA에 입문했으며 138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번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데니엘 강은 우승 상금으로 52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집회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선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시내 5번가부터 브로드웨이까지 행진하며 트럼프는 내리고 국민을 올리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외에도 뉴욕과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즈, 샌프란시스코 등 미 수십 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참석한 이유는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쇄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북핵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미중일 정상 간 통화에선 북핵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거듭 실망감을 드러낸 점을 감안하면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중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핵이 최우선 의제인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은 연쇄적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인권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시키고 북한을 도운 중국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급기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 구축함이 무력 시위까지 벌이면서 중국의 주권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이어 오는 7일 시작되는 독일 G20 정상회의 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등 보호무역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간 북핵 해법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미국 상원 조사 결과 윤곽이 앞으로 2달이나 3달이 지난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는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어 만약 2달에서 3달 후에 같은 질문을 내게 한다면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올해 말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위는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합성 동영상을 게재했는데 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합성 동영상엔 트럼프 대통령이 CNN 로고로 얼굴을 가린 남성에게 목을 조르고 주먹을 날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CNN 로고로 얼굴이 가려진 남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퍼부는 합성 동영상. 이 폭력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며칠 전 누군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 영상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재한 이 합성 동영상 마지막에는 가짜뉴스 CNN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The fake media is trying to silence us, but we will not let them. Because the people know the truth. The fake media tried to stop us from going to the White House, but I'm president and they're not.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CNN 등 언론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CNN 방송은 미국 대통령이 기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 날이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신 어린애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영상 게재의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암살을 모의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오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3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RMC 방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최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러시아 칼라시니코프사의 기관총을 구입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가 네티즌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그의 승용차에서는 다른 흉기도 다량 발견됐습니다. 또 용의자는 극우 민족주의를 추종하고 테러리즘을 옹호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는지 등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암살을 계획한 날인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상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이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특히 올해는 1차 세계대전에 미국과 프랑스가 동맹국으로 참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퍼레이드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조직을 이끌어온 악명 높은 마약왕이 브라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꿔가며 30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의심 없이 식당을 찾아 음식을 고르던 한 남자, 이내 무장한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얀 머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조직을 이끌던 루이스 카를로스입니다. 경찰은 카를로스 은신처에서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현금 다발과 기금속, 그리고 총기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의 카를로스 모습은 하얀색 머리, 하지만 검은색으로 바꿨고 눈가에는 주름을 만드는 등의 성형수술을 해 경찰의 눈을 30년 가까이 피해왔습니다. 카를로스의 마약 조직은 중화기 사용까지 서슴지 않는 등 폭력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와 페루, 콜롬비아 등지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매달 5톤가량을 브라질 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카를로스에게 최소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카를로스의 재산이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7월 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아침 브루클린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침 10시경 크라운 하이츠 유니온 스트릿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48살 남성이 머리에 큰 외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이웃인 69살 남성 세실 브라운 역시 가벼운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라운을 조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사건 현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차가 된 차 안에 타고 있던 이들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남성에게 총을 겨눈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4시 20분경 파란색 SUV 한 대가 브롱스 클래슨 포인트 내 라콤보 애비뉴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2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수상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차 안에 타고 있던 남성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3살 남성은 뒤통수에 총을 맞았고 24살 남성은 입과 어깨에 총을 맞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뒤통수에 총을 맞은 23살 남성은 현재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갑자기 왜 총에 맞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인 25살 남성을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할렘가에 차량 한 대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정오 파크애비뉴 이스트 125가에서 SUV 차량 한 대와 버스가 부딪힌 후 보도블럭과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보도블럭에 있던 시민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명과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중에 2명의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SUV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중 유턴을 하려다 버스와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당국은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뉴저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경 칼스테이트 브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발코니 레스토랑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식당 VIP 구역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뒤쪽에 있는 무대 계단이 무너지면서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힘썼고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일 자정 무렵 브롱스 워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타레몬드 애비뉴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이 24살 난 남성에게로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수상한 남성이 갑자기 총을 몇 차례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 남성의 뺨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총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키 5피트 8인치가량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커뮤니티 센터 기금 모금을 위한 베네핏 뮤지컬을 오는 8일 새롭게 마련한 베이사이드 센터에서 공연합니다. 행사는 오후 6시 리셉션을 가지며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만 6% 가까이 떨어지면서 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16개 통화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월스트리트저널 달러 지수가 올해 상반기에 5.6%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2개 분기 연속 움직임을 따져봤을 때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9일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3.88%로 전주에 3.90%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모기지 이자율이 평균 4.50%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은행 CEO들이 외국의 은행 CEO보다 평균 3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25개 대형 은행을 이끄는 CEO들의 급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행 CEO들의 급여 수준이 13년 동안 줄곧 앞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조동인 긴급구호기금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조 위원장님께 오늘 여쭤볼 내용은요, 긴급구호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한국의 비영리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한인 구조단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우선 이 재외한인 구조단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활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40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세계위원회를 본부 내에 세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음에 2개 위원회 구성이 된 것이 한 가지는 해외에 선교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한 가지는 국내에 가난한 이웃 돕기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국내에서는 농장도 경영이 되고 공장도 경영이 되고 해서 거기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여기로 와서 뉴욕에 상륙을 했는데 사랑부채라는 명목으로 사랑과도 30년 됐어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해외 지금 구조위원회 명명한 것 이름처럼 해외 동포 구조위원회로 명명해서 해외에서 자국민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국민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서울로 이송을 하는데 주로 일을 하고 있고 서울에 들어가면 인천에서 공항에서 바로 모시고 물론 본인이 원할 때 얘기죠. 본인 모시고 가서 자립할 때까지 공장에 넣더니 농장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월급 주고 투숙시키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단체하고 이번에 손을 잡게 돼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참 희망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긴급구호기금하고 어떤 같이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예, 활동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데 빨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여기에서 현지에서의 그 선정 대상자, 수혜 대상자의 선정을 이머전스 펀드에서 지금까지처럼 계속하고 그거를 추천을 하면 재정면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에서의 재반 그 활동 문제를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실적이 지금 세 분 서울로 모셨고 그 중에서 뭐 안타깝게도 한 분은 서울 도착하시다 그냥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 분 모셨고 비행기표 뭐 2 분 끊어서 모셨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이렇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뉴욕에서의 활동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제공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까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본부 쪽에서의 제일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뉴욕에 지부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지부장 할 사람의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조금 추천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부가 설치가 되면 직접 눈으로 보고 추천된 사람의 그 면면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속히 일이 추진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사관 쪽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분실했거나 아니면 익스파이어도 했거나 뭐 어쩌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조금만 좀 단축을 해주셨으면 바쁘신 분들이지만 그걸 확실히 알지만 여권 발급하는데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뭐 도움 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단축을 시키면 때로는 이제 긴급한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병을 얻었거나 이런 분들은
긴급해요, 사실. 우리가 케이스 접수를 바로 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보내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참 곤란해요. 그래도 뭐 2, 3일씩은 걸리거든요, 여권 만드는데. 그런 경우가 안타까웠고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죠. 앞으로는 수정이 될 겁니다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영사관 쪽에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요청은 그러면 하셨는데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좀 팔로우업이 안 된 건가요? 적극적으로 팔로우업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아니겠고요. 좀 더 열심히 빨리 해주셨겠죠. 이제, 예, 열심히 해주셨겠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뭐 아다시피 영상 쪽에서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짐작한데 추천인의 그 뭐 신원조회 같은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이러느라고, 시간,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가겠죠.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단축을 하면 어떤 케이스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뭐 몇 시간 차이로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참 욕심 좀 부려보는 겁니다. 예, 예. 그 현재 그 한인사회의 이 재외한인 어떤 구조단, 구조위원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이머전시 펀드 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케이스가, 네네. 더 다른 케이스들이 접수가 될 걸로 믿습니다, 확실히. 네네. 어두운 부분에,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네, 이머전시 펀드는 아무래도 우리 동포들 귀에 이 사랑받 펀드보다는 네네. 사랑받 해외 구조위원회보다는 눈에 귀에 익으셨을 테니까 네네. 그리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 KCS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제가 활동 내용은 이머전시 펀드가 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추천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외 동포 구조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럼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 시간 통해서 더 주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동포사회에 우리 동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돈으로 도움을 주려고 그러시면 그 돈의 액수를 들여다보게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처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잠깐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저도 어려웠을 시절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미국 생활 시작을 할 때는 어려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찾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돈 액수 보지 말으시고 내 처지 보지 말으시고 돕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행동에 옮기세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조동인 긴급구호기금 공동위원장님, 네,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연휴 당일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불꽃놀이 보기에도 밤하늘은 맑고 청명한데요. 밤 기온은 70도대로 무난합니다. 내일도 날이 맑고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 82도대로 볕은 다소 뜨거울 텐데요.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하늘 곳곳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 유지합니다. 금요일에는 하늘이 잠깐 흐리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은 맑겠으며 당분간은 큰 고온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독립기념일 연휴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